도쿄 여행 앞두고 이것저것 알아보다 보면 뭐 어디서부터 어떻게 계획을 짜야 할지 막막한 분들 많으실 거예요. 저희도 일본 여러 도시를 여행해봤지만 도쿄는 일본의 수도인 만큼 워낙 규모가 큰 도시라 일정 짜는 게 유독 쉽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도쿄 여행으로 많이 가는 2박 3일 혹은 3박 4일 일정에 딱 맞는 코스를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이 일정에 내 취향 한 스푼을 더해서 여행을 다녀오면 적어도 후회스러운 여행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영상 마지막엔 저희의 도쿄 여행 일정과 경비가 정리되어 있는 파일 받는 법도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먼저 도쿄는 생각보다 큰 도시이기 때문에 가보고 싶은 곳들을 가까운 지역끼리 묶어서 일정을 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도쿄를 크게 나눠보면 시부야 신주쿠, 우에노 아사쿠사, 긴자 도쿄역, 롯본기 도쿄타워 이렇게 묶어볼 수 있는데 각각의 지역을 하루 정도씩 할애해서 여행하는 것도 좋고 이 지역들 중 끌리는 곳으로 가보거나 도쿄에서 꼭 가보고 싶었던 곳, 여행 일정 중 여기는 하루만 보기엔 아쉽다 하는 곳을 일정에 넣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먼저 저희 같은 경우엔 신바시라는 곳에 숙소가 있기도 하고 첫날은 너무 무리하고 싶지 않아서 가까운 곳인 긴자와 도쿄역 주변을 첫 번째 일정으로 넣었어요. 긴자는 우리나라의 청담동 같은 곳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명품 브랜드 샵도 많고 전체적으로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많이 나기도 하지만 꼭 명품이 아니어도 유니클로, GU, 무인양품 몽벨처럼 일본을 대표하는 브랜드들을 한 곳에서 둘러볼 수 있어서 쇼핑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하루가 금방 지나갈 정도로 볼거리가 많은 곳이에요. 또 도쿄의 어떤 지역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게 맛집도 많은 곳이라서 즐길 거리가 충분한 곳이라고 생각해요. 긴자거리에서 조금만 올라가면 도쿄역 마루노우치 광장이 나오는데 도쿄역은 단순한 기차역이라기보단 붉은 벽돌의 역사적인 건물 자체가 하나의 관광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는 저녁에 방문했는데 조명이 켜진 도쿄역과 넓은 광장 분위기가 정말 예뻤고 또 도쿄의 젊은 커플들이 광장 여기저기서 수줍게 대화하고 있었던 게 유독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 지역이 도쿄 관광지의 중심지 같은 곳이어서 어디든 쉽게 갈 수 있고 숙소비가 생각보다 부담스럽지 않다는 장점 때문에 저희는 긴자 바로 옆에 있는 신바시에 숙소를 잡았는데 신바시는 일본 직장인들이 퇴근하고 한잔하러 많이 오는 곳이라 그런지 관광객들도 별로 없고 일본인들의 일상적인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는 곳인 것 같아서 저희처럼 이런 분위기 좋아한다면 신바시 이자카야나 술집에서 한잔해보는 것도 추천하고 싶어요. 신바시, 긴자 쪽에 추천하고 싶은 식당이 몇 곳 있는데 먼저 긴자에 있는 도쿄 우동 사무라이는 긴자 한복판에 있는데도 웨이팅이 길지 않았고 650엔이라는 가격에 탱글탱글한 자루우동을 맛볼 수 있는 맛집이에요. 한국어 메뉴판도 있어서 도쿄 여행 첫 우동집으로도 부담없이 방문하기 좋다고 생각해요. 다음은 신바시에 있는 츠케멘 맛집도 추천해드릴게요. 여긴 관광객보단 현지 직장인들이 많이 찾는 츠케멘 맛집이에요. 국물에 면을 찍어 먹는 새로운 방식의 면 요리였는데 진한 국물과 탱글탱글한 면의 조화가 먹을수록 사람들이 왜 츠케멘을 좋아하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저녁에 술 한잔하러 가기 좋은 이자카야 형노 요테바도 추천해요. 여긴 체인점이긴 하지만 가격도 저렴했고 무엇보다 퇴근한 일본 직장인들 사이에서 하이볼 한잔하며 현지 분위기를 느끼기 좋은 술집이었어요. 이 밖에도 도쿄에 왔다면 한 번쯤은 먹어볼 만한 카이센동 맛집 츠지안, 바삭한 히로시마식 오코노미야끼를 맛볼 수 있는 이 식당도 추천해요. 각 식당의 위치와 추천 메뉴, 가격 등 자세한 내용은 이전에 업로드한 도쿄 맛집 영상 참고해주세요. 다음은 시부야와 신주쿠. 도쿄 갔는데 그 유명한 시부야 스크램블 안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둘째 날 시부야와 신주쿠에서 하루를 보냈는데 시부야에서 시부야 스크램블에 한번 합류해주고 젊고 개성있는 분위기의 하라주쿠와 안도 다다오라는 일본의 유명 건축가가 설계한 오모테산도 일지까지 걸으면서 시부야 거리를 구경해보는 걸 추천하고 싶어요. 워낙에 유명한 브랜드부터 우리나라에서 보기 힘든 브랜드 샵들도 많이 있어서 쇼핑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겐 천국 같은 곳일 거고 쇼핑을 좋아하지 않더라도 중간중간 커피 한잔하면서 쉬어가거나 메이지 신궁, 시부야 스카이 같은 곳들을 함께 둘러보며 다양한 사람들과 시부야만의 힙한 분위기를 느끼는 것만으로도 도쿄의 도시적인 매력을 느끼기에 가장 잘 맞는 곳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도쿄 왔는데 신주쿠라는 곳이 얼마나 복잡하길래 다들 신주쿠 하는지 안 가볼 수 없잖아요.
시부야에서 실컷 구경한 뒤에는 화려한 신주쿠의 밤거리도 둘러보고 골목골목에 있는 수많은 식당들과 이자카야에서 맛있는 음식에 맥주 한잔하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신주쿠에서 갔던 곳은 관광객보다 현지 손님들이 더 많았던 야키토리 집이었는데 숯불향 가득한 야키토리와 일본 특유의 분위기도 좋고 가격도 부담 없는 편이라 도쿄 여행 중 기억에 많이 남는 식당 중 하나였어요. 참고로 신주쿠는 관광객 상대로 자릿세를 과하게 받거나 바가지 씌우는 이자카야도 일부 있다고 하니까 방문 전에 구글 리뷰는 꼭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해요. 다음으로 아사쿠사와 우에노. 도쿄가 쇼핑할 것도 많고 세련된 대도시 느낌이 강해서 오히려 아사쿠사같이 전통적인 일본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곳이 더 귀한 것 같더라고요. 물론 아사쿠사도 관광객이 엄청 많지만 내가 일본 여행 왔구나 하는 느낌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아사쿠사에 있는 센소지는 도쿄에서 가장 오래된 사찰 중 하나로 그 자체로도 볼만한 곳이라고 생각해요. 전통적인 일본 건축물들과 거리 곳곳에서 볼 수 있는 일본 감성 가득한 다양한 기념품들, 길거리 음식까지 즐길 수 있는데 특히 베개를 내고 오미쿠지를 뽑아 운세를 보는 일본만의 전통 체험까지 경험해 볼 수 있어서 재밌고 특별하더라고요. 센소지를 둘러본 뒤에는 도쿄 스카이트리 전망대도 가보는 걸 추천하고 싶어요. 저희는 일본 시간에 맞춰 저녁 6시쯤 방문했는데 노을빛으로 물드는 도쿄의 풍경과 수많은 불빛으로 반짝이는 밤의 도쿄까지 한 번에 볼 수 있어서 여행 중 기억에 많이 남는 순간 중 하나였어요. 아사쿠사를 먼저 구경하든 우에노를 먼저 구경하든 둘을 한 번에 가면 좋은데 우에노는 다른 지역에 비해 세련된 느낌은 덜하지만 그만큼 더 일본 자체의 느낌이 많이 나는 곳인 것 같아요. 우에노역 바로 옆에는 국립서양미술관이 있는데 여긴 미술관 건물 자체도 엄청 독특하고 멋스러웠는데 파리나 뉴욕까지 가지 않아도 대표적인 서양 미술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고 시기에 따라 특별전도 진행하고 있어서 미술에 관심이 없는 분들도 충분히 재밌게 둘러볼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또 바로 옆에는 번화한 도심 속에서 잠깐 쉬어갈 수 있는 우에노 공원이 있어요. 그리고 우에노는 아메카지의 본고장이라고 불리는 곳이라 아메카지 스타일이나 빈티지 옷을 좋아하는 분들에겐 성지 같은 곳이에요. 그런 거에 특별히 관심이 없더라도 구경하기 좋은 아메요코 시장거리가 길게 펼쳐져 있고 간단하게 먹을 만한 음식도 많은 곳이라 한 번쯤 가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롯본기와 도쿄타워예요. 개인적으로 롯본기와 도쿄타워는 하루 종일 시간을 쓰기보단 마지막 날 가볍게 둘러보기 좋은 코스라고 생각해요. 도쿄타워는 도쿄에 왔다면 한 번쯤은 꼭 가봐야 할 대표적인 랜드마크인데 그만큼 도쿄타워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유명 포토스팟이 정말 많더라고요. 저희는 시바공원에서 산책도 하고 사진도 남겼는데 개인적으로 다른 곳보다 시바공원에서 여유롭게 도쿄타워를 배경으로 사진도 찍고 오시는 걸 추천해요. 도쿄타워를 둘러본 뒤에는 아자부다이 힐즈로 이동해보는 것도 추천하고 싶어요. 여긴 최근 도쿄에서 가장 주목받는 복합문화 공간 중 하나인데요. 건물도 정말 멋있고 주변 공간들도 세련되고 멋지게 꾸며져 있어서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재밌더라고요. 특히 아자부다이 힐즈뿐만 아니라 미드타운, 롯본기 힐즈 같은 랜드마크들이 모두 모여있는 곳이라서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거대하고 압도적인 도쿄의 현대적인 도시의 모습을 잘 느낄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일정을 소개해드리긴 했지만 도쿄에는 디즈니랜드, 디즈니시, 해리포터 스튜디오, 일본 애니메이션의 성지 아키하바라, 이케부쿠로, 도쿄의 바다를 볼 수 있는 오다이바, 슬램덩크 배경지가 된 근교지역 가마쿠라 같은 곳도 있어서 이 중에 내 취향에 맞는 곳을 일정에 넣고 한 번쯤 꼭 가보고 싶었던 지역이나 여행 중 하루에 끝내기는 아쉽다고 느꼈던 지역을 추가해서 내 취향에 맞게 다니는 게 진짜 여행을 재밌게 즐기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건 저희의 3박 4일 도쿄 여행 일정과 경비를 정리해놓은 자료예요.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숙소나 맛집, 가볼만한 곳들에 대한 정보들은 물론이고 구글 지도 링크까지 모두 정리해뒀어요. 또 날짜별 이동 동선과 실제 사용했던 여행 경비도 함께 적어뒀으니까 자료 참고하시면서 여행 일정 짜실 때 도움이 되었으면 해요. 이 자료는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시면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 참고해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럼 즐거운 여행 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